2021년 7월 2일 금요일 매매일지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거래한 그 종목은 단타 종목으로 대한전선, TCC 스틸, 더존 비즈온, 비트컴퓨터, 녹십자 랩셀, 그 스윙 종목으로는 만도, 클래시스가 있고요. 거래된 상세 내역을 좀 살펴보면 대한전선은 물타기였습니다. 마이너스 14%였던 걸 마이너스 9%대로 이렇게 낮춰놨고, 목표 수익률은 이제 플러스 3%인데 아직 상승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일자는 2021년 7월 2일. 그리고 대한전선은 이제 업종은 전선 관련주고, 관련주로는 이제 가온전선하고 뭐 대원전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거래된 내역을 좀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7월 2일 이렇게 좀 추가 매수가 되는데요. 이 전 흐름을 보면 계속 횡보 중입니다. 대한전선이 조금 그때 한번 상승했다가 양봉 한번 크게 나왔다가 다시 그 이상 하락하면서 그 이후로 한 3,000원 초반에 계속 이렇게 이제 박스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7월 2일 갑자기 좀 거래량과 움직임이 좀 포착이 돼서 뭐 마이너스 14% 정도라, 원래 계획은 뭐 좀 더 빠지면 추가 매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사실 좀 빨리 좀 탈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있는 종목이라 추가로 매수를 진행했고요. 분할 매수 넣은 것 중에 뭐 이렇게 한 7, 8건 이렇게 많이 체결이 됐습니다. 변동폭이 커서 대한전선은 변동폭이 큰 종목이라 분할 매수를 넣어도 이제 매수가 잘 되더라고요. 또 희한한 흐름이 또 한 4%대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그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게 뭐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을 좀 보면, 그때 이제 여기서 사고 팔아서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뭐 이때는 아직 시작 지점 중간 정도 됐었던 거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큰 상승 한번 나오고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길래 이때 상승하려나 하고 샀더니 뭐 다음날 상승했던 거 이상 쭉 빠지면서 계속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래량도 좀 줄면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좀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좀 상승하길래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매수해서 물타기를 했고요. 최대한 이제 좀 빨리 탈출하려는 계획인데, 이제 체결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주문 넣은 것 중에 이렇게 좀 체결이 됐고요. 대한전선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마이너스 14% 정도 물려있는 종목인 대한전선이 거래량이 줄면서 횡보하다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상승하기에 물타기로 매수했고요. 원래 좀 더 큰 하락이 나타나면 한 20% 이상 되면 이제 물타기 할 계획이었는데, 뭐 어찌됐든 이번에 추가로 물타기로 매수를 했으니 다음 주 상승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음 주 초에 뭐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으면 물타기한 수량은 매도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정보를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호반건설에 이제 인수된 것, 그리고 호반그룹인가요? 호반이 대우건설을 인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 것, 이 모든 재료들은 이제 반영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어찌 될지 좀 방향이 아직 안 잡힌 상태라 다음 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TCC 스틸. 매매 수익률은 현재 매매 수익률은 이게 잘못된 거 같고요. 현재 마이너스 0.2% 정도 되고요.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4%. 매수일자는 이것도 이제 7월 2일이죠. 7월 2일 매도일자는 아직 없습니다. TCC 스틸은 이제 업종으로 치면 중소형 철강주인데, 이게 이제 생산하는 그 재료가 2차전지 관련 부품 쪽에 들어가서 2차전지 테마로 묶여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는 삼진 L&D, 2차전지 관련주라고 봐야 되나, 이게 삼진 L&D, 나라
ND 그리고 영화테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재료로 봤을 땐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업체에 그 2차전지를 싸고 있는 원통형 캔 소재를 독점으로 공급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게 요 아마 제품을 패키징한 요 모양인 것 같은데, 요 이제 재료를 이제 납품한다라고 합니다. 독점 공급한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제 뭐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거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봉상 거래 내용은 기존에 이제 뭐 많이 작년부터 이제 거래를 했던 종목이고, 이것도 시세가 굉장히 막 잘 나왔던 종목입니다. 변동성도 크고 거래하기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끼가 있는 종목인데, 뭐 사고 팔고 뭐 팔고 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많이 했고요. 이제 2020년 말 이후 조금 이제 전부 그때 조정을 받았죠. 뭐 2차 전지 관련주나 뭐 그런 그 성장주들은 거의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TCC 스틸도 마찬가지로 기간과 가격 조정을 이제 충분히 받은 상태고, 추가로 여기서 또 뭐 한번 뭐 움직임이 있어서 또 매수하고 매도했네요. 다행히 뭐 물리거나 이런 건 없이 넘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조금 나오는, 거래량도 늘고 주가 흐름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라 7월 2일 날 이때 이제 7월 1일, 7월 2일 이렇게 양 이틀간 사실 이제 매수를 했고요. 다만 이제 매수가 잘 체결이 안 되는 그 모양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뭐 보시면 이제 주문을 10개 넣었는데 뭐 한 건 체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틀 동안 체결이 많이 안 됐는데, TCC 스틸 그 매매한 리뷰를 요약해 보면 TCC 스틸은 전고점 이후 기간과 가격 조정을 마치고 상승 흐름이 나와 분할 매수에 들어갔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 이틀간 체결된 주문이 2건입니다. 체결이 안 된다는 건 그 눌림 없이 상승하는 경우인데, 뭐 단 몇 주라도 이제 상승하니 뭐 마음은 좋은데, 이 수익금 자체가 초라하다 보니까, 초라한데 뭐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러면 이제 다음날 좀, 첫날 만약에 한 주만 체결됐다 이렇게 넣었는데, 근데 다음날 공격적으로 좀 뭐 매수하는 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또 당연한 마음이고요. 다만 이제 분할 매수를 지금 진행하는 원칙은 이제 안 사면 말지, 뭐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안 사지면 말자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싸게 사는데 일단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게 사고자 하는 이유는 뭐 계속 뭐 화면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그 원칙이고요. 그 원칙을 지켜주는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투자 승률과 수익률이 중요하지, 이 투자 금액이 커지면 이 수익금도 커지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은 수익에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손익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 많이 산 종목은 많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물려 있고, 뭐 수익이 나는 종목은 뭐 조금만 매수됐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이러면 손익비가 사실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손익비 문제는 지금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더존 비즈온이라는 종목을 매수했고요. 매매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0.37%고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2%입니다. 매수 일자는 2020년 7월 2일이죠. 그리고 업종은 이제 재택근무나 이제 스마트워크 쪽으로 이렇게 포함되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알서포트, 링네트 이렇게 있고, 거래한 내역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좀 주가가 갑자기 좀 튀더라고요. 이게 뭐 7월 1일이 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7월 1일이 되자마자 이렇게 시작이 좋게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제가 이제 7월 2일 날 여기
포인트가 안 잡혀 있는데 여기서 사고 또 팔고 또 사고 팔고 이렇게 두 번의 이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존 비주어는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종목인데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비중을 좀 실어서 뭐 어찌됐든 이틀간 두 번의 목표 수익률 달성을 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 이제 비중을 좀 더 올려서 그 베팅 금액을 좀 올려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고요.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사실 저기 박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여기 내용인데 7월 1일, 7월 2일 매수한 걸 7월 2일 날 현금 매도하고 7월 2일 또 매도하자마자 또 다시 또 매수하고 또 그날 또 오후에 바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7월 2일 날 또 추가로 좀 수량을 올려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간 거고, 이걸 보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죠. 뭐 막힘없이 지금 쭉쭉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종목은 바이 앤 홀드 해도 뭐 충분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단타 매매 룰은 목표 수익률을 도달하면 이제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도달하고 일정 부분 눌림이 나오면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비중을 좀 올려서 또 매도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뭐 수익이 잘 날 것 같습니다. 더존 비지온의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그 이틀간 두 번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 준 종목이고, 기간과 가격 조정을 마치고 지금 상승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이 베팅 비중을 올려서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더존 비지오는 이제 기업 가치와 성장성 등 모든 면이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고, 스윙 종목으로도 지금 그 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편입해 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비트 컴퓨터라는 종목이고요. 매매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0.23%,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2%입니다. 매수일자는 2021년 7월 2일. 업종은 이제 원격 진료라는 테마로 지금 묶여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유비케어, 그리고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렇게 있고요. 이 뭐 재료라고 딱히 뭐 검색해 보니까 이제 뭐 비트컴퓨터 정부 비대면 진료 규제 개선에 관련 사업 부각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머니에스라는 그 뉴스 뭐 온라인 뉴스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뭐 위에 내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그 의료 쪽은 뭐 규제가 아무래도 많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 규제가 뭐 불필요한 규제들은 좀 완화해서 그 원격 진료 뭐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을 조금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게 뭐 기사가 꽤 된 기사고, 이 뭐 내용은 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닌데, 뭐 비트 컴퓨터는 뭐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명확하게 지금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비트 컴퓨터도 이제 2020년부터 쭉 이렇게 뭐 사고 팔고 이제 거래를 쭉 해왔던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이렇게 가격이 쭉 빠지고 다시 또 오르고, 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 오르고, 뭐 사실 뭐 기업이 뭐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이렇게 들쭉날쭉할 게 아닌데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가 사고 팔고 하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다시 추가로 이렇게 매수를 했고, 뭐 아래 박스 거래량의 박스를 또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붙는 걸 볼 수 있고, 시세도 추세도 지금 우상향하려고 지금 그 그림이 그렇게 지금 좀 바뀌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 컴퓨터를 이제 매매를 했고요.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비트 컴퓨터는 지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변동성도 크고, 하지만 이제 뭐 거래하는 기는 참 수월한 종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료나 수급이 소멸되면 이 탈출이 소멸된 상태에서 물려버리면 탈출이 어려운 종목이니 주의해서 거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으로 이제 녹십자 랩셀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원래 물려 있었던 상태였는데 마이너스 26.11%에서 물타기를 통해서 마이너스 2.47%로 낮춰놨고, 그게 이제 오늘 좀 올라서 플러스 0.23%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4%고요. 매수 일자는 처음 매수한 게 2021년 2월 1일, 이후에 이제 물타기 한 게 2021년 7월 1일, 7월 2일 이렇게 이제 추가 매수했습니다. 업종은 제약 바이오이고요. 이제 혈장 치료제 그 테마로 묶여 있죠. 혈장 치료제 테마로는 이제 시노펙스 그리고 일신 바이오가 있고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요 녹십자 랩셀도 2020년부터 쭉 이제 거래를 했던 종목이고,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사실 많이 이렇게 수익을 냈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상승하는 때는 바이앤홀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다 놓친 거죠. 장대 양봉 이런 부분을.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 이때 이제 물린 거죠. 이게 갑자기 시세가 엄청 나면서 이러길래, 여기서 사실 고가권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런 설정이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경우에 아무리 시스템으로 한다고 매매를 하지만, 이런데 사실 겁도 없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시스템이라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왼쪽 어깨에서 팔아라가 아니고 이제 어깨에서 떨어지는 어깨에서 이제 사는 케이스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는 거의 패턴인데, 이제 고점을 찍을 때까지 봤으면 이 고점은 사실 꼭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제 꼭지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흘러내리면 사실은 이 시세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들어가는 거는 야수의 심장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리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면 예를 들면 이제 30% 이상 상승했으면 최근에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 조건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제어가 되는 상황이고, 이후로 이렇게 쭉 기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쭉쭉 빠지고 이렇게 되니, 참 이런 꼭지에서 만약에 물려 있다 그러면 참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지금 한 5개월 정도를 물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부근에서 이제 상승이 최근 들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이 상승 또한 반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그 테마가 또 형성이 돼서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본전이든 약익절이든 해서 빨리 탈출하는 게 맞는 종목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물타고 또 물타고 해서 좀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쭉 매수 이렇게 넣었죠. 20몇 프로였으니까 몇 배수를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손실률을 낮추고 이렇게 플러스로 양전을 한 겁니다. 녹십자 랩셀의 매매 리뷰를 요약해 보면,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그 바이러스로 예전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테마가 지금 또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수급이 좀 올리는 것 같고요. 이때 공격적으로, 어차피 바이오 쪽은 사실은 길게 보면은 맞지만,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나오는 코로나 이슈는 또 금방 사그러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기존에 이제 한 1년 전부터 물려 있었던, 아니면 6개월 동안 이렇게 물려 있던 그런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번 시세가 나올 때 일부 좀 탈출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이렇게 마감했고요. 스윙 종목으로는 첫 번째로 만도, 현재 매매 수익률 마이너스 0.91%,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10%입니다. 매수 일자는 6월 30일, 7월 1, 2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업종은 이제 자동차 대표주로 분류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전기차 관련주로 이렇게 테마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 관련주로는 이제 현대 위아 그리고 S&T 모티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만도는 뭐 기존에는 스윙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던 종목 같고요. 최근에 이제 7월달 초에 뭐 6월 말부터 7월 초에 이렇게 매수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 최근에 올랐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갑자기 훅 빠지면서 이렇게 조금 원만한데요. 이게 뭐 우상향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거래 내역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만도를 포함해서 이제 스윙 거래에 대한 그 리뷰를 요약해 보면, 스윙 매매는 이 총 베팅 금액을 한 번에 이렇게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기간을 분할해서 이제 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그 분할하는 방법은 이 스윙도 백테스팅을 거치는데, 백테스팅 결과 뭐 백테스팅을 하면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그 보유 기간이란 게 있고, 예를 들면 보유 기간이 10일이었다라고 하면 절반으로 나눠서 5일 동안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법이 꼭 지금 유효하다라고 검증되지는 않은 상태라 기간과 또 이제 금액을 분할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고 있고, 요 이제 아래 페이지에서 스윙거래 이제 분할 매수 방법에 대한 그 고민을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이고요. 클래시스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고, 이제 보유한 종목을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했는데, 클래시스 이제 현재 매매 수익률은 플러스 10.01%이고요.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10%입니다. 이미 목표 수익률은 달성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태이고, 매수일자는 이제 추가로 2021년 7월 2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내용이고, 클래시스는 이제 업종이 이거는 뭐 뷰티 뭐 화장품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이렇게 좀 피부 관련된 그 업종이 뭘로 연결되고요. 못하냐? 뷰티 뭐 그렇죠. 뭐 화장품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스킨케어 쪽 어떤 그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리프팅 관련된 건지 뭐 아무튼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슈링크라는 그 장비를 알고 있는데, 뭐 웬만한 피부과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쭉 거래했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사고 팔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시세가 깊이 이제 조정을 좀 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기간 조정도 받고 가격 조정도 쭉 받다가 이제 클래시스가 아닌데, 차트가 클래시스가 아니네요. 이거 거래 내역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캡처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클래시스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뭐 10,000원을 20,000원을 거의 돌파하고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며칠 지났죠. 한 6월 22일 날 그걸 매도한 건데,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조금 이제 상승 방향으로 이제 잡는 그 매수 타이밍이 나와서 7월 2일 날 이제 시간의 종가로 이제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 매수한 수량은 기존에 이제 매도했던 수량을 다 채워서 매수할 거고요. 추가로도 더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리뷰를 좀 요약해 보면 2021년 6월 22일에 19,400원에 이제 62주를 매도했고, 그때 보유했던 물량이 한 50% 정도를 매도했고요. 클래시스 이제 매출과 주가는 이제 우상향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20년 7월 2일에 50주를 추가 매수했고 계속 채우고 비우고 하면서 이렇게 보유 수량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한번 수량 늘리기 전략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가 완료됐고요. 잔고를 보면 수익 계좌는 16종목, 클래시스가 지금 이제 플러스 10.01%로 클래시스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이제 단타 계좌는 이제 TCC 스틸, 리노공업, 녹십자, 랩셀 이렇게 있고 더존 비주온 이렇게 새로 편입한 종목들이 상위에 있고요. 아직은 수익률이 물리지 않았으니 이렇게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계좌도 대웅 제약만 지금 플러스인 상태고 나머지는 다 또 물려 있는 이런 또 안 좋은 상황이죠. 주식 자산은 목표가 지금 현금 비중 30% 만들기인데 전거래일 대비 이제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고 상승 이제 지수를 보면 지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거의 변동 없이 마감했네요. 마이너스 0.28% 28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25 코스닥이 요즘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많이 시세가 올라온 상태라 지수도 약간 좀 힘에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금 보유를 좀 늘렸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지수가 지금 또 힘에 붙이면서 또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는데 최대한 이제 빠른 익절을 통해서 이제 계좌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고는 현재 4,49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그 앞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거래 오늘 매매일지는 여기까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